일단 20번부터 볼게요. 보면은 구성의 오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지문이고, 그러면은 구성의 오류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옆에서 써놨는데,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아이돌 그룹이 만약에 딱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누구는 비주얼, 누구는 노래, 누구는 춤, 이렇게 뭔가 각자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아이돌 그룹 멤버가 10명이라고 했을 때 이 10명이 전부 다 에이스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그룹 안에 균형이 깨질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되게 외모가 확 뛰어난 사람이 한둘 있고, 확 뛰어나진 않아도 또 다른 능력을 가진 게 뭔가 이렇게 좀 잘하는 게 분산이 되고, 누구는 확 하고 누구는 조금 중간에서 뒤에 받쳐주고, 이게 조화롭게 돼야 된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구성의 오류라고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좋은 것들 다 모아놔도 이것들을 다 같이 조화롭게 결합을 시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전체가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 집단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구성의 오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 체크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여서 1번부터 보면은, 우리가 때때로 대절을 가정할 수 있는데 전체가 될 거래, 좋아질 거래, 그 부분들의 각각만큼.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개개인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것만큼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로 만드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은 혼자서 개인 플레이 해도 좋고 다 같이 모여도 좋다라고 하는 게 이 대절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의 내용,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번 문장에서 1번의 이 가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 for example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면은 be in charge of, 이거 꼭 알아놔야 돼요. 이게 예전에는 담당하다라고 많이 해석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밑에 나와 있듯이 책임지다 라는 의미로 훨씬 더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만약에 너가 스타트업을 책임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너가 대절을 알고 있대. 그래서 뭘 알고 있냐면은 여기 you know that 뒤에서 주어가 everyone인데 이게 어떤 사람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You have brought on board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 내가 표현을 써놨습니다. bring 동사가 사람 목적어 뒤에 on board까지 넣으면은 이 사람을 채용하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요 문장이 bring 동사를 완료시로 쓰고 요 사람 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쓰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가 채용해 온 모든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생산적이면서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트업 대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막 고용을 해왔단 말이지. 근데 내 딴에는 이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지? 개개인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3번 문장이 가주어 진주어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이 가정하는 행동은 따라서 논리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가정하는 내용이 뭔지를 뒤에 대절에 보니까 2번 문장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채용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스타트업은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면서 효율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도 논리적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나 버디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 디스가 가리키는 게 이 가주어 진주어로 표현되었던 앞문장에 스타트업도 직원들이 모여서 똑같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isn't necessarily true라고 해서 꼭 사실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4번에서부터 구성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유를 말을 할 거거든요. 주어에 나와 있는 fallacy of composition이 구성의 오류라는 단어고 이것이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투부정사 목적어를. 그래서 allow for가 고려하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 allow가 for랑 붙으면 저 의미가 돼요. 혼자서 쓰이지는 않고. 그래서 무엇을 고려하는데 실패를 했는가 봤더니 요거 how 명사절. 그래서 요 명사절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다른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가를 고려하는 걸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 다 뽑아놓고는 이 사람들이 같이 융합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까지는 실패한 것을 구성의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례로 이어지는 문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의 효율적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관리자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로 치면은 뭐 인사팀이나 뭐 경영지원 이런 것처럼 이제 서류 업무를 주로 하는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어인 너의 매우 유능한 IT 부서의 책임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지니어, 이제 이 공대 쪽을 나와서 이런 기술력이 좋은 직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둘 다 회사에 이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assumes, 가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막상 모이게 되면은 뭘 가정하게 되냐면은 이제 두 사람이 누군가가 해야 하는 업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내가 손대지 않아도 저 사람이 다 해주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assume, 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를 대생략하고 뒤에 이 목적어로 써주고 있는데 목적어의 주어가 the other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 두 사람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입장에서는 헤드가 되는 거고 헤드의 입장에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되어가지고 요거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주면은 제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것 같거든. 두 사람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be in charge of, 책임을 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 correlating prototype test results라고 해가지고 시제품 테스트 결과를 대조 확인하는 작업을.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시제품 테스트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이제 새로 출시할 제품을 이제 마지막 완전히 제품으로 출시하기 전에 그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제품과 비교를 하든 같은 업계의 경쟁 제품이랑 비교를 하든 이제 뭔가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대절 여기까지라고 알겠다. 어순디. 요거는 다른 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된 뒤에서 you have a problem. 결과적으로 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너한테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5번에서 또 생길 수 있는 구성의 오류 사례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여기 유닛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근데 어떤 집단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좋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닛, 어떤 집단. 이 사람들이 can still be working.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무엇에? doomed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미 운이 다한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and 뒤에서 프로젝트이기는 한데 좋은 아이디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 그러면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완전히 잘 끝나야 되는데 뒤에서 may lack, 부족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스티브 센터라고 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중심을 잡아줄 이제 중간 관리자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5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례들도 4번이랑 비슷하게 뛰어난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크게 가치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이 직원들의 능력보다 못하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일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중간에서 중재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균형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다 모아두었을 때 이게 조화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4번, 5번이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구성의 오류의 사례들을 크게 3가지로 봤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지를 6번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접속사 when이랑 ing를 붙여가지고 분사구문 만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요거 생략되어 있는 문장의 주어를 you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어지는 문장이 명령문이란 말이지. 근데 보통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 you가 생략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사구문도 똑같이 주어 you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너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어떤 팀을 모으려고 할 때 이어지는 문장에서 항상 확인을 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관점을. 무엇뿐만 아니라 그 팀에 관련되어 있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혼자서 못할 것 같아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목표의 특성이 뭐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본 다음에 각자의 자리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게 맞다.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게 가장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성의 그 오류를 설명하면서 구성의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관점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21번이 좀 어려운데 21번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목표는 생존이에요. 생존하려면은 우리가 진화를 해야 되는데 진화나 생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 지문들이 지금까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은 시각이 어떻게 발달이 됐고 촉각이나 아니면은 뭐 후각 이렇게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달을 시키면서 진화를 했는가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아니면 뭐 뇌구조, 뉴런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뭔가를 상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상상하는 것을 현실보다 너무 생생하게 혹은 현실이랑 너무 똑같이 상상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생존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때 그 능력이
현실보다는 덜 생생하게 되어지도록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21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지문에서 그 어떤 사례를 얘기로 들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릿속으로 배가 고파서 뭔가 이제 먹는 상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상이 너무 머릿속에 생생하게 이렇게 딱 떠오르게 되면은 내가 현실이랑 상상을 구분을 못 한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 되겠지? 내가 지금 진짜 배가 고파서 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먹는 상상을 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신체도 배고프다라는 거를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신호를 어떻게 보낼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굶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계속 굶다 보면은 아, 내가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머리에서 아는데 내 머리가 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상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신체에 신호를 못 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상상이 현실이랑 비슷해져 버리면 오히려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덜 생생하게 상상을 하게끔 진화되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지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인간들은 비주얼 이미지너리라고 해가지고 이미저리라고 해서 시각적 심상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각적 심상이라는 게 뭔지를 밑에 대충 써두기는 했는데 알아두면 내용 이해할 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사물의 모양이나 색채나 움직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언어로 묘사를 한 다음에 내가 말로 한 거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 그거를 시각적 심상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됐든 혹은 내가 떠오르고 싶은 게 됐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로 하고 그 말한 것을 머리로 그려본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번 문장 계속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2번 문장에서 우리의 두뇌가 어떤 능력을 진화시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을 투부정사로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투부정사로 설명하는 이 내용이 1번에서 나왔던 시각적 심상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단어의 의미가 밑에 나와 있는 한글 해석으로도 좀 정확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요 투부정사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부정사 내용 보면은 만드는데 우리 내면의 멘탈 픽처, 정신적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세상을 모델로 만든대. 그러니까 어떤 세상인가를 보니까 in 위치로 완전한 문장이랑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we can rehearse, 우리가 예행 연습할 수 있는 무엇을 forthcoming actions, 앞으로 다가오는 행동들을 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행동이 있는데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라는 거를 마음속으로 리허스 해보기 위한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것 혹은 요것을 만드는 능력을 우리는 시각적 심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너네가 나중에 이제 입시 준비를 하면서 뭐 면접 같은 걸 볼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대비해주는 학원이 있겠으나 이제 그런 곳을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마음속으로 그리겠지. 면접장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에 누가 있고 내가 어떤 질문을 받고 내가 이때 무슨 대답을 할까?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말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델 오브 더 월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이런 능력을 진화시키는데 이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뭐가 없는지를 뒤에서 문맥상 without이랑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위험이라든지 혹은 페널티, 불이익이 없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앞으로 다가오는 행동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 세상에서,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내가 마음속에 그리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분명히 나한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 상상을 했는데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이상해. 그러면 현실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이건 내가 마음속에서 상상을 한 거기 때문에 리스크나 페널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발달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번 문장 보면은 심지어는 어떤 힌트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힌트들은 뇌 영상 연구로부터 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 영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 시각적 심상을 또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뇌 영상 연구는 일단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던 연구고, 그리고 이 연구가 뭘 보여주는지를 쇼잉, 현재 분사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연구가 보여준 내용을 보니까 너희 두뇌가 사용을 해. 같은 영역을. 근데 이 영역은 장면을 상상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시각적 심상을 하는데 사용하는 두뇌의 영역을 말하는데 지금 이 문장 구조가 내가 뒤에 구조를 써두기는 했는데 same A as B가 들어가서 요 A랑 as 뒤에 나와 있는 B가 이제 같은 것임을 이렇게 조금 복잡한 문장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A에 해당되는 게 상상하는 데 쓰이는 두뇌 영역. 근데 as 뒤에 와야 하는 명사가 반복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괄호로 넣어놨는데 뒤에 나와 있는 when부터 시작하는 부사절은 the same reasons는 이게 뭘 하기 위함인지를 투부정사로 설명을 했다면은 as 뒤에서 말하는 이 영역은 when 부사절을 가지고 이게 어떨 때 사용이 되는 영역인지를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when 뒤에 보니까 너가 실제로 그 장면을 볼 때 사용하는 영역인 거야. 여기에서 이 이시 가리키는 게 요 앞에 있는 두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너의 두뇌는 너가 실제로 어떤 장면을 볼 때 너의 두뇌가 사용하는 영역, 이것이 장면을 상상할 때 사용하는 영역과 똑같은 영역을 사용하도록 함을 보여주는 연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비교하고 있는 두 가지가 상상할 때랑 실제로 볼 때이다 라는 거, 요거 조금 내용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내용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 게 상상과 실제의 뇌가 똑같은 영역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결과, 상상이 실제랑 너무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4번 문장 계속 보면은 그러나 but 뒤에서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3번처럼 상상과 현실을 똑같은 두뇌를 사용해서 그 머리를 굴리긴 하지만 진화라고 하는 게 see to it that 뒤에 확실히 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하나의 구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대절을 확실히 해준 거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내면적으로 마음속에서 generated, 만들어진 representations, 표현들, 마음속으로 그린 것들, 이것들은 이거 원급 비교인데 as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이 비교급이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만큼 진짜가 아니라고 보냐면은 the real thing,
실제만큼 진짜가 아니다 라고 보겠대.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비교하는 대상 두 가지는 일단 첫 번째는 마음속으로 그려진 것, 두 번째는 진짜의 것. 근데 마음속으로 그린 거는 real thing만큼 진짜가 아니다. 덜 사실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체가 진화하면서 확실히 해줬다라는 거를 4번 문제는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또 5번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일단 5번 문장의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4번 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게 및 of는 조각인데 지혜로운 한 조각이라고 할 거거든? 뭘 하는? self-restraint. 자기 절제를 하는. 어디에서? 너의 유전적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5번 문장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한글로 쓴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한다는 거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발달시키지 않았다는 거야. 딱 상상하는 능력을 여기까지 해서 멈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6번, 7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5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만약 너의 인터널 모델, 마음속의 모델인데 이제 이게 세상을 보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세상을 보는 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상상을 하는 게 완벽한 대체물이 된다면 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어법으로 낼 가능성이 적기는 한데 가정법 과거라서 비동사 were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내면에서 상상하는 이 세상이 완벽한 대체물이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현실과 상상이 똑같은 정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if절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라는 거를 3개 문장으로 만들었거든요. anytime 접속사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속사 대신에 여기 콤마 뒤에 consuming 분사구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anytime 있는 것 먼저 분사구문 있는 것 다음 순서로 해석을 할 건데 해석을 해보면은 너가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너가 feast, 징수성찬을 먹으면서 너는 상상할 수 있을 거래. 스스로 연회장에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상상과 실제를 똑같은 정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상만 하더라도 마치 진수성찬을 먹는 것처럼 나를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7번 문장에서 너가 would have no incentive라고 해서 7번 문장도 6번 문장의 이 가정법에 대한 결과를 이어서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 쓰인 동사 시제를 보면은 여기도 조동사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조동사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을 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기를 가지지 않게 될 건데 진짜 음식을 먹겠다라는 동기. 그래서 계속 굶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또 조동사 과거 would 써주고 동사 원형 starve to death. 이거는 한 번에 굶어 죽다라고 해석을 하는 표현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살아남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8번) 문장이 마지막으로 이지문이 말하고 싶은 주제를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거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은 너를 배부르게 할 수 없어. 식욕, 실제로 먹는 게 아니라 식욕이라고 하는 배고픔의 칼날로는 여기 엣지라는 단어가 보통 뭐 가장자리, 모서리 혹은 칼날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비유 표현에서는 위기라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식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먹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냐면은 진수성찬이라고 하는 그 사실과 같은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식욕, 상상의 모습이 만들어내는 배고픔의 위기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상상해서 만든 식욕은 실제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배고픔을 오히려 위기로 만들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쓰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상상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내가 배고픔이라는 실제 감정을 못 느끼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 배부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굶어 죽는다라는 거를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지문의 주제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상상이 실제를 넘어설 수 없다, 같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좀 앞에서 많이 어려웠던 지문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싶거든. 일단 이렇게 봐. 22번 볼게요. 보면은 인간의 심리를 얘기할 건데 보통 인간들이 확률이 낮은 사건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한대. 과대평가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확률이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그 복권 사는 걸 예로 들고 있는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엄청 낮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산을 하면 엄청 낮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꾸준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 자체가 엄청나게 낮은 복권의 당첨 확률을 그 실제 확률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심리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보면은 객관적 확률에 대해서 확률을 말하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원한다라고 합니다. 알기를. 뭘 알기를 원하는지를 투부 정서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주관적 확률 가중치를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중치라는 단어를 좀 수능 영어 하려면 알아둬야 되는데, 이제 각 데이터가 숫자가 크던 작던 영향력에 따라서 그 중요도를 다르게 부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만약에 수치상으로는 1%의 확률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1%의 확률에 해당되는 그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겪지 않아도 되는 뭐 그렇게 쓸모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이 1%라는 확률에 대해서 가중치는 소수점 정도로 매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관적인 확률에 대한 가정치를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번 문장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의문문인데 우리는 취급을 할까? 라고 합니다. 1%의 가능성을 just like 1%. 그러니까 마치 딱 그 1%로 생각을 할지, 혹은 like something else, 다른 정도의 수치로 생각을 할지 라고 해가지고 이제 2번 문장이 얘기를 하는 거는 1번 문장에서 얘기했듯이 주관적인 가중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냥 이제 추가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3번 문장에서 사건들이기는 한데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옆에서 낮은 가능성을 가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니야. 근데 나랑은 관련 없는 것 같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확률이 낮은 이러한 사건들은 can be defined, 정의되어질 수가 있는데 가능성으로 어느 정도까지? 25% 정도까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으나 뭐 이 문장에 따르면은 낮은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에 대한 수치를 25% 정도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오씨 이거 안 지웠네. 4번 문장 보면은 낮은 확률을 가진 이벤트들은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이거 팩터 동사를 into랑 같이 쓴 거거든요. 옆에 뜻을 써놨는데 고려 요소가 되다, 영향을 미치다 라고 해서 더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결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그들이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보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의 주어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확률이 낮은 사건들이 실제로 가지는 영향보다는 우리가 좀 더 영향을 가진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4번 문장으로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이거 투부정사 부분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가중치가 높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확률이 낮은 사건에 대해서 좀 밑에도 설명을 하지만 과대평가를 하는 거야. 이 사건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5번) 문장에 there is, 즉 말하자면 사건이기는 한데 객관적으로 1%에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 이것이 could subjectively, 주관적으로 seem like, 무엇인 것 같냐면은 여기에서 like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그 1%의 사건이 5%의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보다 높게 생각한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걸 6번 문장에서는 어떤 단어로 설명을 했냐면은 우리가 그 가능성을 overestimate,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4, 5, 6번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이런 거 문제 내기가 좋기 때문에 내용 이해하면서 잘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7번 문장이 한 번 또 정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더 낮을수록 우리는 그 가능성을 more, 더 많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거를 8번 문장에서 사례로 들어주고 있는데 플레이 더 로터리가 한 번에 복권을 사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첨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이래. 그러나 9번 문장에 한 복권 티켓이, 여기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가 위닝이거든요. 앞에 있는 a single 티켓은 의미상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복권 한 장이 가장 크고 가장 인기 있는 미국의 복권들 중에서 어떠한 한 복권에 의해 당첨될 가능성이 요
정도의 규모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on the order of 라는 이 전치사구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뒤에 숫자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요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 이게 원래는 수능 영어에서 잘 안 보이는 표현이기는 한데 분수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에 쓰인 숫자가. 그래서 1억 7,5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를 마지막 문장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23번 보면은 요거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경제 지문이어가지고 앞에 좀 괜찮아. 여기 볼게요. 공용 통화라는 이 개념을 설명을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지문이 국제 거래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국가가 다르면은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랑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원화 베이스고 걔네는 달러 베이스인데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둘 다 달러를 가지고 주고받고 하자라는 거를 딱 정해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거래 비용을 절감을 하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경제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이거는 지문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색칠 다 되어 있어? 네. 왜 이랬지? 불편하진 않죠? 볼게요. 그러면은 무역에 있어서 많은 장벽들이 이그지스트는 자동사 존재하는데 뒤에 나데이 법비가 들어가서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 뒤에 보면은 시장 혹은 소비자가 부족한 것 때문은 아니래. 그러니까 물건 팔 데가 없어. 물건 사줄 사람 없어. 이거는 무역할 때 문제가 아니야. 법 뒤에서 뭐 때문이냐면은 There are major barriers라고 해서 주요 장벽들이 있는데 이게 그 작년에 너네 서술형에 나왔을 때 애들이 진짜 많이 틀렸거든. 이 barrier이라는 단어랑 동의어로 obstacle도 있는데 이런 장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들은 어디에서 장애물인가를 말할 때 전치사 to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투부정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barriers to 뒤에 동명사가 온다라는 거 이거 작년에 많이 틀려서 꼭 알아놔야 돼. 이 to가 전치사라는 거. 그래서 보통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 to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면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장벽, 장애물 이렇게 해서 말할 거야. 그리고 to 뒤에서 이제 준사역 동사 get을 getting으로 바꾼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써가지고 오형식 구조를 만들었는데 제품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마켓이라는 동사가 아마 이거 앞으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볼 건데 시장에 내놓다라는 의미를 가져. 그래서 내놓게 하는 데 있어
주요한 장애물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라는 거야. 돈. 무슨 말이지? 장애물이 되는 거는 돈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돈이냐라고 하면은 이번 문장에서 거래 비용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뒤에 영어로도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를 일단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국제 무역을 한다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제 국제 무역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규모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미국의 대기업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원화, 쟤네가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팔고 쟤네들이 나한테 달러를 보내면은 내가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때 수수료가 들어요. 근데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수료가 더 많이 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또 어떤 것도 거래 비용이 포함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해외에서도 판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를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팔 거면 그냥 영업사원이 바로 팔아버리면 되거든? 뭔지 알겠지? 근데 외국에서 팔려면은 엄청난 큰 선박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차를 실어서 바다 건너 이동을 해가지고 항구에서 관세 지불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물건이 다량이 있을 때 그 물건을 적재하는 데도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료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외국에서 판매를 하려면은 이제 그런 이런 사무적인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줄 직원들이 해외에도 필요하단 말이지. 뭐 법적 자문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런 이제 인건비도 우리나라에서 팔 때보다 좀 추가로 들 것이고. 그리고 뭐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은 또 법률 비용이 또 들어갈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해외에서 같이 팔면은 시장은 훨씬 커져. 매출 자체는 되게 오르는데 그만큼 나가는 돈도 확 커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물건을 판매한 금액을 제외한 이동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 드는 전반적인 재반 비용들이 다 거래 비용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거를 뒤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나돌리 버덜스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나돌리 뒤에 나와 있는 스트레이트 익스체인지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교환 비용이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10,000원을 받는 그 돈인 거야. but also 뒤에는 코스트인데 어떤 코스트냐면은 전환하는 거야. 자금을 달러 받아서 원화로 바꾸는 거 혹은 자금을 지불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뭔가를 수입을 하려면은 가지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쟤네한테 보내야 되거든.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돈이 여기서도 환전할 때 돈이 들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해칭을 하는 데서도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해칭이라는 것도 좀 알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의 각 기업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꾸준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26년이니까 2023년이랑 올해를 비교를 하면은 이때보다 지금 거의 환율이 한 300~400원 정도 더 오른 상태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게 엄청 오른 상태인 거거든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이때부터 내가 거래를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물건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업자라고 가정을 해볼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때는 환율이 뭐 1,300원 정도였기 때문에 물건을 10개 사면은 13,000원을 내면 됐는데
지금은 거의 1,600원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16,000원을 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물건은 그대로인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근데 보통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역 거래를 한다라는 거는 기업이 규모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몇 년 뒤에 경제가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될 거고 3년 뒤에는 원화가 어느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질지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아마 그 나중에 너네가 경제 공부 같은 거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은 매년 그 한국은행이나 대기업들이 경제 리포트 같은 거를 자기들이 약간 사설 내듯이 내. 그러니까 분석한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당연히 바보가 아니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수입을 꼭 해야 되는데 3년 뒤에는 환율이 너무 오를 것 같아서 얘네들이랑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어떻게 쓰냐면은 향후 3년 동안 현재 환율 가치에 따라서 거래액을 왔다 갔다 할 것 이렇게 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우리가 2026년에 거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환율을 기준으로 금액을 설정할 거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안 보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지?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기분이 들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해칭 거래라고 하는 게 목적은 손해를 최소화한다, 서로의 손해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약간 눈치 싸움인 거야. 왜냐면 하나는 무조건 피해를 보게 돼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어쨌든 이제 이러한 과정들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러면은 이 비용들을 왜 지불을 할까라고 하는 거를 저스트 투 버전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는데 저 물건값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2번 문장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되게 상당하기 때문에 3번 문장에 어떤 해결책을 가지냐면은 공용 통화라고 하는 해결책을 가진대.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 대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래 비용의 많은 것들이 disappear,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and 뒤에서 거래 비용에서 절약한 부분, 그 부분이 can be reinvested 수동태 동사, 재투자가 될 거래. 어떤 상태로? 회사의 생산성과 기술 혁신이라는 상태로. 그러니까 내가 환전하는데 드는 수수료, 아니면은 뭐 해칭 비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달러로 딱 통일을 시켜버리면은 매년 절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보통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개별 가정도 그렇지만 원화 통장만 안 가지고 있고 달러 통장도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기업도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그걸로 그냥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냥 가치 있는 달러를 그냥 항상 보유를 하는 거고, 걔네는 자기들 달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서로 손해보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왔다 갔다 비용 줄이고 남은 비용으로 뭐 R&D나 직원을 더 채용을 해가지고 물건을 더 많이 만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공용 통화를 썼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를 4, 5번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비용이 생산적 비용으로 되어버릴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게 뭐 R&D나 직원 채용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뒤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전체의 경제에 있어서 장기적인 이점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5번 문장 보면은 통화를 통합함으로써, 그러니까 공용 통화를 사용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한 건데, 전체 경제가 이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benefit이랑 grow가 둘 다 자동사. 그러면은 무엇보다 더 많이 이익을 얻고 성장을 할지 보니까 more than 뒤에서 그들이 would as independence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independence가 명사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독립체로서
있게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가 가리키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하는 그 경제 주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에서 whole economics needs라고 쓴 게 뭐 기업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같은 통화로 거래를 하면은 서로 이제 득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도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떠한 최종 결과로 이어지냐면은 이 공용 통화가 provide for 제공을 하는데 강력한 경제적 토대를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토대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제적 토대. 그래서 어쨌든 이 지문이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공용 통화를 사용을 했을 때 비용 절감과 8번에서 얘기를 했던 이제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 준다라는 걸 말하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경제는 원리만 이해하면은 혼자 공부할 때 오히려 문제로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원리만 잘 이해해주면 되거든. 그 다음에 24번 보면은 이거 우리가 다른 지문으로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중간고사 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별빛이 엄청 멀리서 오다 보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빛이 우리 눈에 이제서야 보인다. 그 얘기 우리가 하지 않았나? 이번 시험인가? 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볼게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얘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했어. 보면은 별빛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별빛 자체가 과거에 만들어진 빛을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 한 거기 때문에 과거를 보고 우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지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 과거에 만들어진 빛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1번 문장 바로 보면은 빛인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별이라는 이웃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별로부터 느껴지는 이 빛이 4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서 우주 어딘가 이렇게 빛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구 이 지표면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우주라는 영역에서 만들어진 별이 있어. 이게 우리 시야의 빛으로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최소가 4년이다 라고 하는 게 1번 문장이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당연히 더 멀리서 만들어진 빛이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 반짝이는 데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번 문장 계속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볼 때 뒤에 표현이 하나 있는데 look back in time, 과거를 돌아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 문장의 주어는 앞문장 내용을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선물이 될 거래. 왜냐하면은 4번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주라는 곳의 일부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빛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빛 안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역사라는 거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서 as 뒤에서 이 부분들이 아주 많은 과거에 있으면서 이 4번 문장 나중에 복습할 때 좀 해석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5번 문장 계속 보면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긴 한데 더 비교급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별을 더 멀리서 모을수록 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from 뒤에 생략되어 있는 명사를 내가 댐이라고 썼는데 이 댐이 가리키는 게 앞에 있었던 이 우주의 일부들, 그러니까 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 별로부터 오는 빛을 더 멀리서부터 모아왔다? 더 멀리서부터 오는 빛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더 먼 과거에 만들어진 빛인 거다 라고 하는 거를 the further back in time 이라는 표현이 밑에 나와 있듯이 과거의 더 먼 과거까지 라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먼 과거를 볼 수 있는 거다 라는 말로 2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6번 문장부터 이제 사례를 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베텔게우스라는 별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지를 중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리온 별자리에서 빛나고 있대. 그러면은 뒤에 표현을 또 써두기는 했는데 윈드 타임백이 시간을 되돌리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600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되돌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베텔게우스라는 별자리는 아주 먼 곳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 600년 이상이 걸렸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엄청 멀리서 온 별이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7번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 베텔게우스라는 붉은 빛이 본인의 여정을 중세 시대에서부터 지구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우주 어딘가에서 아주 멀리서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600년 이상을 여행해 오고 있었다. 8번 문장 보면은 오리온 벨트에 있는 별들,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들은 훨씬 더 멀리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even이라는 단어가 요 further, 이 비교급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이 빛이 어떤 건지를 9번 문장에서 콤마 사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인간의 여러 세대와 비슷하게 이 별은 이동해왔는데 최소 1000년을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더 먼 거리에서 온 거다라는 그런 비례 관계를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면은 따라서 우리는 별빛으로부터 우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줄 건데 9번 문장에 의미하는 게 대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떤 기회인지를 오브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주의 역사를 이해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 왜 그런지를 because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더 먼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야. 주어 동사 보죠. 그러니까 우주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제 우주라는 공간이 얼마나 무한하게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별이라는 것들의 히스토리로부터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뒤에 as 접속사랑 같이 이 먼 부분들이 과거 수천, 수백, 수십억 년 전에 있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별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은 우주의 역사이다 라는 얘기로 마지막 문장의 주제를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에 두 개도 쉽진 않은데 일단 조금만 쉬다가 이거 두 개 얼른 마무리할게요. 29번 보면은 그 쿠폰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쿠폰이라는 걸 딱 생각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금전적으로 할인을 받아서 이익을 볼 것이다, 혜택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것도 맞는데 쿠폰이라는 것이 가지는 역할이 돈만큼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주는 도구로서 쓰인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쿠폰은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아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지문이 하고 싶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요즘에 모든 업종이 완전 포화 상태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가 이제 시험 끝나고 좀 이제 뭐 이래저래 좀 시간이 생겨가지고 친구들이랑 어디 번화가를 간다고 생각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가는데 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식당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은 후기 하나하나 보고 막 이렇게 막 다 찾아봐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좀 지칠 때가 있어. 내가 그래요, 이제. 보이는데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쿠폰을 줘. 쿠폰을 주는데 뭔가 이 쿠폰이 나한텐 디스카운트 혜택은 없는데 이런 식당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됨으로써 내가 다음에 이 음식을 먹고 싶을 때 굳이 식당을 찾아볼 필요가 없이 저때 그런 식당이 하나 생겼던데 거기 가봐야겠다,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할 에너지를 아껴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게 왜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다른 지문에서 했었는데, 이제 우리 두뇌가 계속 정보 처리를 하잖아. 그러면은 모든 정보의 에너지를 다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쓸 에너지를 쓰고 아낄 때는 또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이 쿠폰이 아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주어가 저명한 영국 철학자인 요 알프레드라는 사람이 대절을 주장한다라고 합니다. 대절에 보면은 이제 문명이라는 게 어드밴스가 여기서 자동사로 나왔는데 이런 거는 능수동 문제 안 냅니다.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냐면은 작업의 수를 확장함으로써 발달하게 된대. 근데 이 작업이라는 게 뭔지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해서 동사 can perform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요 마지막 댐이 가리키는 게 이제 앞에 나왔던 이 작업들인데, 이제 이 작업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서도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수를 확장함으로써 문명이라는 게 진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겠대. 그거를 바로 할인 쿠폰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take the advance가 어떤 발전을 사례로 들고 오겠다라고 하고, 이게 무엇에 의해서 제공되는지를 과거 분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디스카운트 쿠폰에 의해서 문명에 제공이 되는 발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요렇게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건지를 뒤에서 한 번 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콤마 찍고 계속적 용법. 얘가 and 뒤에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앞문장의 디스카운트 쿠폰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쿠폰이 allow 5형식 구조거든요. 소비자들을 가정하게 하는데 가정하는 내용을 대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내용 여기서부터 끝까지 소비자들이 받을 건데
줄여든 구매 금액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더 저렴하게 구매할 거다를 줄어든 구매 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쿠폰을 제시함으로써 by 동명사. 이걸 1번 문장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은 그 물건의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어떻게 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나왔는가? 이거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고민할 필요 없어. 머리 쓸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격이 이미 정해진 상태거든. 근데 이 가격을 할인받지 않아도 구매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쿠폰을 제시하면은 이 쿠폰이 왜 어느 정도의 할인가를 제공하는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결론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까 나한테 금전적으로 약간의 이익을 주는 동시에 내가 이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를 여기 2번 문장 초반에서 디스카운트 쿠폰이라는 것이 우리 문명에 제공하는 발전이 내가 머리 쓰지 않아도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번 문장 보면은 정도기는 한데 우리가 학습해온 정도라고 합니다. 투부정사를. 그래서 목적어 내용을 보면은 2번에서 말한 이 가정의 내용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학습해온 정도. 그러니까 이 수식하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할인 쿠폰을 딱 받으면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거 할인해주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어디에서 보여지냐면은 한 오토모빌 타이어 컴퍼니라고 자동차 타이어 회사에서 한 실험에서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4번 문장 보면은 메일드 아웃이 우편으로 발송된 이란 의미를 가지는데 이 쿠폰이 어떤 건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삽입절을 앞에 넣고 나서 과거 시제 동사 offered를 가져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됐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수령인에게 사실상 절약을 제공하지 않는 쿠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프린트 오류가 있었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 할인 이 프린트가 되어지지 않아서 집에 쿠폰이 오기는 했는데 이 쿠폰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것이 뭘 만들었냐면은 지금 이 문장이 원급 비교거든요. 요 just 이거는 그냥 부사.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많은 소비자 반응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만큼 소비자 반응이 만들어지냐면은 두 번째 as 뒤에서 비교 대상을 문장으로 표현을 할 건데 그 원급 비교도 그렇고 비교급도 그렇고 크게 이유 없이 as나 than 뒤에 나와 있는 비교 대상 문장을 도치문으로 만들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신에 도치문을 막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서 쓰여진 문장이 produced라는 일반 동사였단 말이에요. 이 동사를 대동사로 바꾼 다음에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주어 동사만 바꿔서 도치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오류 없는 쿠폰이 만들어낸 것만큼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오류 없는 쿠폰이라는 거는 상당한 절약을 제공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할인해주는 쿠폰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네. 근데 어떤 쿠폰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반응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왜 반응이 오는 걸까? 5번에서 설명을 하는데 명백하지만 교훈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이 쿠폰이 이중 의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 할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역할이 뭘까를 6번에서 나돌리 버돌소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문장 두 개를 연결을 하다 보니까 나돌리 뒤에서 도치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돌리 뒤에 있는 도치문을 보면은 이거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를 쓸 때 문장의 주어가 뭔지 그리고 이 문장의 동사 시제가 뭔지를 꼭 봐줘야 되는데 얘는 현재 시제면서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두더지 중에서 둘을 써가지고 이제 조동사를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 쿠폰이 우리에게 돈을 아껴준다라는 것. 뒤에 we also 우리는 또한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이 쿠폰이 to save us the time 시간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도 절약해 준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이 정신적 에너지라는 거는 뭘까? required 요구가 되는데 생각하도록 요구가 된다라는 거지.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여기에서 to do it이 가리키는 내용이 이제 돈을 아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물건인데 다른 곳은 가격이 얼마일까? 막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시간 비용, 정신적 비용 이런 것들을 아껴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 두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5, 6번으로 같이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7번 문장의 이 6번 내용을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첫 번째 어드밴티지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어드밴티지는 금전적인 부담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어드밴티지.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어드밴티지도 필요한데 이때 다루는 것은 잠재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두뇌의 피로를 다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쿠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정신적인 금전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비용을 이제 아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0번 지문 얼른 보면은 이것 좀 경제긴 한데 이거는 아까 23번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주어가 혁신적 첨단 제품, 말 그대로 고가 기기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네들은 낮은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덕분에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비싼 물건은 낮은 가격 탄력성 덕분에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보통 물건의 가격을 결정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수요와 공급이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보통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격이 올라갈 거고 반대로 수요가 적은데 공급은 많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서비스나 물건들은 이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저런 하이엔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요 낮아요. 공급도 낮아. 그럼 보통 이 두 가지 원칙이 결합이 되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 즉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가격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덕분에 고가 금액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도 바로 연결이 될 건데 왜 그런지를 이 지문이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물건을 사는 이유가 이 물건의 가격 때문이 아니라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이런 제품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할 건데 일단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하이테크 제품들은 낮은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번 문장에서 설명을 할 건데 가격에 있어서의 높은 변동. 근데 이게 콤마 사이에 동격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거든요. 감소뿐만 아니라 증가라고 해가지고 요거 동격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주어로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변동이라고 하는 게 does not modify,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수요를.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3번에서 첫 번째 이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 하이테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실수하기 좋아서 잘 알아둘게요. 대체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문에서는 그 스마트폰을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슷한 금액대의 스마트폰을 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즘 뭐 비싸진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보면은 이제 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스마트폰이 그들의 업무나 아니면은 돈벌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제인 사람들 있잖아. 뭐 이제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메모리가 크고 기능이 좋은 것들을 쓰고 싶어 할 건데 뭐 정확한 모델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보다 금액이 한 두세 배는 비싸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어떤 이제 기업가가 쓰고 있다고 가정해볼게. 무슨 말인지. 이 사람은 그 스마트폰의 가격이 아니라 기능을 보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모든 핸드폰 만드는 회사들이 비슷한 모델을 만들지 않을 거야. 만약에 삼성에서 되게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막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경쟁사가 애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내가 쓰던 삼성 하이엔드 스마트폰이 망가져서 급하게 애플로 바꿨어. 그러면은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전반적인 UI 구성이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어플들, 기능들 이런 게 분명히 많이 다를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막 부품이나 이게 뭐 막 다 다를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그거를 또 하나하나 학습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대체물이 거의 없고 그리고 대체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문장 뒷부분에 보면은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되게 높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다시 또 비싼 물건을 사야 된다가 아니라 또 물건을 사고 이 물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간이나 활동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교환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말을 하는 게 3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안 바꾸려고 하는 거야. 한번 사고 나면은. 아니면은 뭐 바꾸더라도 똑같은 곳에서 구매를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번째 보면은 이제 이 물건들을 사는 구매자들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at the first stage of가 초기 단계에서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 구매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혁신자일 수도 있고 선구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리 어답터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전자기기 같은 거 빨리 써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less sensitive to 가격에 덜 민감한 거야. 무엇보다 추가적인 성능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원래 내가 사용하던 기능이 왜 없어졌지? 이건 엄청 예민한데 스마트폰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have deep pocket이라고 해서 밑에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엄청 깊이 있다는 거야.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는 말인 거지. 혹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돈을 쓸 준비. 뭘 위해서? 새로운 혁신적이면서 뛰어난 제품을 위해서. 그래서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5번부터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프로덕트 레인지 제품군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품 라인을 들였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핸드폰 보면은 뭐 알뜰폰 있고 그러니까 일반 이제 사람들이 쓰는 대중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 라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때 최고급 모바일폰 제조사 같은 경우에 겨냥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100만 장자 가구들을. 대신에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냐면은 2,5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소비자들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대. 가격 범위를 받아들일 준비. 그리고 이건 어떤 범위인지를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설정하는 가격이라고 해서 이거 완료 시제로 쓰인 세트 동사가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그거를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단계에서 경쟁사들은 6번 문장에 are not interessed라고 해서 흥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있어서? 가격을 낮추는 것에 있어서. 지금 이 문장이 뒤에 정리를 해두기는 했는데 일단 부정문이고 부정문 마지막에 whatsoever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게 가끔씩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장 구조인데 다음에 봤는데 뜻 기억 안 나면 무시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이 whatsoever이 부정문 마지막에 들어가면은 이 부정문의 내용을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새로 어떤 시장에 들어가면은 보통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인지도를 쌓는 게 일반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하이엔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because 뒤에서 이 경쟁사들이 뒤쫓고 있는 거는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100만 장자들이기 때문인 거고 이 사람들은 가격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저렴하게 가격을 제시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7번 문장에서 더구나 내가 이거 중심 문장이라고 했는데 얘는 중심 문장은 아닙니다. 이거 지울게요. 이러한 하이엔드 제품들이 가지는 높은 가격은 종종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은 하나의 품질 신호로서 인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화한다 하거든요. 회사에서 소비자의 신용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새로운 그 스마트폰 제조사로서 후발주자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가정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내가 기존에 있는 업체랑 비슷한 기능인데 디자인만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꾸고
가격을 1,000만 원 이렇게 때리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1,000만 원이라는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싸게 팔구나. 이거 사봐야겠다라고 이제 오히려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지문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고가의 제품들은 오히려 가격 탄력성이 낮아서 그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가 있잖아.